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서성환입니다. 원자력 시설 같은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곳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하죠. 방사성 폐기물은 인체나 환경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더 리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방사성 폐기물 안전관리에 앞장서고 있는 곳을 소개할까 합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인데요. 방사성 폐기물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차성수 이사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네. 안녕하십니까. 취임하신 게 지난 1월이고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제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지난 1년간의 소회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소회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민간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요. 그 원자력환경공단이라는 그 준정부 기관, 공공기관에서 그렇죠. 일하게 되어서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방사선 폐기물을 다루는 기관인데요. 모든 고준위 폐기물부터 중준위, 저준위, 극저준위까지 모든 방사성 폐기물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이제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는데 예. 차근차근 풀어가기로 하고요. 예, 일단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일단 시청자분들께서 어려우신 용어들도 있을 텐데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중간에 이제 민간 기업에 계시다가 공단으로 오시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민간 기업 쪽도 어디 계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일단 민간 기업하고 또 준정부 기관 기업하고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동안 일하시는데? 예, 민간 기업은 뭐 국내 대기업도 있었고요. 영국계 회사하고 독일계 회사를 다니다가 원자력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였어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민간 기업은 아무래도 매출과 수익이 중심 가치인데 공공기관은 아무래도 안전이라는 그렇죠. 중심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공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관이라서 그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자력환경공단 일단 어떤 기관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일단 개요부터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예, 원자력환경공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게 느끼실 수 있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을 하면 거기에서 많은 방사선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사선 물질은 여러 가지 방사성의 농도에 따라서 고준위, 중준위, 저준위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현재는 지금 중준위나 저준위, 즉 운영 중에 사용하는 옷가지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 중심으로 처분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사용 후 해결료로 대표되는 고준위 폐기물을 이제 처분을 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들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드리기로 하고요. 최근에 이제 원자력환경공단이 사회적 가치 비전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 공단의 임무 자체가 국민의 안전과 환경의 보존을 위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조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회적 가치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상생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회적 가치 위원회도 만들고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많은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핵심 업무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 합니다. 안전한 방패물 관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 드려보겠는데요. 방패물 하면 국민들은 나와는 관련이 없다.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방패물이 일단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그래서 나와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런 개념부터 좀 듣고 싶거든요. 예, 방사성 폐기물은 네.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여러분이 병원을 가시면 네. CT라든지 엑스레이 같은 거를 찍고 나면 방사선 폐기물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산업에서도 네. 방사선 폐기물을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뭐 비파괴 검사, 뭐 어려운 얘기지만 뭐 네. 각종 기계 같은 게 뭐 문제가 있는지 검사하는 장비라든지 네네네. 뭐 이런 것들도 다 방사선 물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물질들을 저희가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이제 저희의 역할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 그거 이제 뭐 고준이라고 하는 거 같은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우리가 일상 주변에서도 지금 그런 폐기물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방사성은 네. 자연으로도 존재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비행기를 타시면 방사선을 쬐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저희가 CT 촬영, 뭐 엑스레이 촬영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걸 하고 나면 가령 어떤 유의 방사선 폐기물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거기에 CT라든지 엑스레이를 이제 찍게 되시면 네. 그 엑스레이나 그 CT를 찍기 위해서 방사선이 쪼여지게 되면 쪼여지게 되죠. 그 방사선을 쬐게 하는 물질이 이제 있는데 네. 그걸 다 하고 나면 그게 이제 폐기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도 폐기물이고 그런 것들은 좀 농도가 낮아서 그게 바로 뭐 저준이 뭐 이렇게 예, 분류하는 저준위로 셈이 되겠군요.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방패물을 하면은 일단은 되게 위험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에 말씀하셨던 중준위, 그다음에 중저준위 그런 그 폐기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이게 바로 경주에 있죠. 예. 네, 어떤 시설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은 주로 중저준위를 위한 폐기물 처분장입니다. 중저준위라고 하면은 이제 알기 쉽게 얘기하시면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작업자들이 쓰던 네. 뭐 장갑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옷가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현재는 그 처분되고 있고요. 그래서 방사성의 농도는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 방사성 농도가 높은 것들은 사용 후 해결료 이런 부분들은 좀 높은 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그러니까 열과 방사성이 강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특별히 잘 취급을 해서 네. 그걸 처리하고 그 처분해야 되는 과정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네. 기술 발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대한 안전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일하게 있는 곳이 경주 방패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처리할 수 있고 또 계속 쏟아져 나오는 그 폐기물들을 앞으로 언제까지 처리할 수 있는지 이런 개념이 조금 모호하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예, 현재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은 1년에 약 6천 드럼 정도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원자력 발전이 1978년에 시작해서 네. 현재 신고리 5, 6호기가 마감되는 것이 2083년으로 보기 때문에 한 105년간 예, 그 전기를 생산하고 그동안 그 생산된 네. 폐기물이 전부 이제 경주 중저준위 경우에는 네.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으로 오게 되는데요. 고준위 폐기물의 경우에는 아마 전 105년간의 전기를 생산하고 나면은 중수로인 경우는 한 60만 다발 이상이 될 것 같고요. 네. 경수로인 경우는 한 6만 다발 이상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 외에 지금 경주 방패장은 중저준위 방패장이기 때문에 네. 저희 중저준위 방패장의 1단계는 동굴 처분장이고요. 동굴 처분장은 10만 드럼을 지금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이고 네. 지금 2단계 처분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이제 집 표면에다가 이제 건물을 지어서 처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표층 처분장은 25만 드럼을 이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 방패장이 처분할 수 있는 총량은 80만 드럼 정도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방패장의 모습이 어떨지 좀 궁금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지하 동굴 얼마나 내려가고 또 지하에 묻기만 하면 되는 거 그냥 땅속에 묻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개념도 좀 궁금하고요. 표피라면은 지상 위로 위에다 건물을 또 짓는 개념인지 그런 예, 게 맞습니다. 조금
궁금합니다. 웬만하면 저기 밑으로 가급적 내려보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떤가요, 실태가? 예, 세계적으로는 보통 표층 처분을 많이 합니다. 중저준위인 경우에는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그 방패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주민들의 이제 요구도 그렇고 네. 그래서 동굴처분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단계 동굴처분장은 해수면으로부터 바닥은 130m 아래 있고요. 그 위는 마이너스 80m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일로라고 하는데 네. 그 50m 높이에 네. 그 처분할 수 있는 동굴 사일로가 6개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 원전, 이렇게 도움형의 원전이 이렇게 우리 가끔 보이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네. 그게 그냥 땅 속에 6개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땅 속에 그건 묻은 셈이 되는군요. 예. 그러면 얼핏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그 실제보다 더 커진 그 주민들의 불안감 이런 걸 잠재우기 위해서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지금 우리가 됐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세계 각국의 네. 규제기관에서도 네. 많이 방문을 오시거든요. 방문을 네. 오시고 나서 놀라시는 게 네. 세계적으로 가장 깨끗한 방패장일 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사실은 세계적 기준으로 봐서도 굉장히 철저한 시설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표층 처분장은 이제 지상에 짓는 거기 때문에 네. 현재 그 기준으로는 중준위, 조금 그 방사능 농도가 높은 거는 주로 동굴 처분장에 하도록 돼 있고요. 네. 또 저준위는 표층 처분장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두 중준위만 동굴 처분장에 넣을 수는 없고요. 네. 적절하게 농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중준위, 저준위, 극저준위를 섞어서 동굴 처분을 하게 되고요. 표층 처분은 저준위나 극저준위 이런 것들은 표층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안전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할 텐데요. 방패물 사업을 하면 이제 국민들의 사업에 대한 수용성, 일단 말이 조금 어려워지기 하는데요.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국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알고 싶은데 일단 수용성이라는 어려운 용어부터 좀 친숙하게 좀 풀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쉽게 말씀드리면은 주민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원자력의 가장 큰 화두가 네. 사실 안전하고 폐기물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특히 폐기물이 얼마만큼 국민들한테 위해를 줄 수 있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을 확보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임무고요. 네. 거기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기술적 또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이것이 안전하게 처분되고 있는지 국민과 잘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최근에 그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죠. 사용 후 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또 진행 상황은 어떤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원자로에서 그동안 사용해왔고 사용해온 그 원료를 끄집어낸 그런 핵연료를 말하는데요. 정부 국정 과제 중에 사용 후 핵연료 정책을 재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는 내용인지 일단 그 과정부터 좀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사용 후 핵연료 그 공론화위원회는 이미 2015년에 진행된 바 있고요. 네. 당시에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다 같이 참여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하고 좀 더 많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다시 재검토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네. 지금 재검토위원회를 내년에 열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그 재검토위원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단이 발족돼서 재검토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논의를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그 논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지금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이제 폐기물 시설은 중준위, 저준위. 예. 그리고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편하게 전기를 생산해서 그 편리함을 추구해왔던 원전,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하신 그 고준위, 예. 고준위 핵 폐기물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뒤집어 보면 거기에 대한 그 아직까지 해결책은 없는 상태고 그걸 마련하려고 위원회를 했는데 전체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다시 해보자. 그래서 지금 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예.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디까지 지금 논의가 진행이 된 단계인가요? 재검토위원회 준비단은 정부에서 하는 거고요. 네. 저희 공단은 실무적인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정리를 해서 발표할 것이고요. 네네네. 저희는 주체가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이제 지원을 행정적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단계가 그 뭐 위원회가 됐든 재검토위원회가 됐든 거기에서 그럼 앞으로 쏟아져 나올 사용 후 핵연료 과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를 이제 논의하는 과정이라 단계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처분할까에 대한 정책은 네.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재검토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잘 정부는 정책을 수립을 할 것이고요. 네. 저희는 준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수립된 정책을 충실히 이제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 후 핵연료라는 이슈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78년에 저희 네. 원전을 시작을 해서 2083년이면 105년간 전기를 생산하고 네. 그거에 대한 수혜를 우리 세대가 크게 입지 않았습니까? 입었죠. 네. 근데 문제는 이 105년간 사용한 전기를 생산한 원자력 발전소가 남긴 사용 후 핵연료가 10만 년을 방사성을 뿜는다는 사실입니다. 10만 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뿜기 때문에 우리 세대가 혜택을 본 것은 혜택을 본 세대에서 방법을 마련해 가지고 처분을 해야지 그게 후대에 물려줘서는 안 된다라는 좀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뭐 가족에서 봐서도 상속을 하는데 자산 없이 빚만 남겨준다고 하면 그 집안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렇지 않도록 최대한 혜택을 본 세대가 그거에 대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105년 동안 편리하게 썼던 그 전기를 만들어낸 그 대가가 앞으로 10만 년 동안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정해지기도 하고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이제 풀 것이냐 이거를 이제 우리는 논의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 궁금한 거는 우리보다 앞선 그리고 더 많은 원전 시설을 갖고 있었던 선진국이라고 할까요? 해외에서는 과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는 네. 다른 나라들도 뾰족한 해법을 잘 못 찾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원전의 가장 선두 주자라고 말할 수 있는 프랑스도 네. 아직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고준위죠. 고준위에 대한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한 거는 핀란드인데요. 핀란드는 인구도 적고 거기에 워낙 핀란드란 나라의 그 지질 조건이 안반도 좋고 하기 때문에 좀 먼저 선두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인구 밀도도 높고 그만큼 좋은 안반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는 문제의 심각성은 알겠는데 아마 이런 부분도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 기술이 그렇게 발전하는데 왜 10만 년 동안 그냥 두느냐, 빨리빨리 없어지게 하는 기술은 없느냐 이런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불가능한 건가요, 그 부분은? 예, 방사능 물질이라는 것이 물리나 화학적인 방법으로 방사능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지점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방사성 폐기물에
방사성 폐기물에 들어있는 방사능 물질을 최대한 이제 볼륨을 줄일 수 있는 그 부피를 줄일 수 있는 연구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 방사능 자체를 없앨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 이제부터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공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공단은 모든 방패물을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사용 해결료로 대표되는 고준위부터 중저준위도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전이 이제 해체되거든요. 네네. 원전이 해체되면 그동안은 운영 중에 옷이나 장갑 같은 것들 중심에 그 저농도의 방사능을 다루다가 이제 대량의 다양한 핵종의 방사능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것 또한 우리가 적절한 처리 방법을 찾는 것이 굉장히 난제입니다. 그래서 원전 해체 폐기물이나 이런 사용 후 해결료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을지 공단으로서는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큰 일을 맡으신 것 같은데요. 원자력 환경공단 임직원들의 역할도 참 클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과거에도 보면 방패장 건설 참 고생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임직원들한테도 사기를 북돋은 말씀 한마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예,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선정할 때까지 국민 여러분들도 이제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밖에서는 계속 불만의 목소리들도 많이 있고요. 주민분들도 많은 문제제기를 하면서 직원들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 취임 이후에 직원들한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명, 그 모든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을 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그 위해로부터 우리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그 국가적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계속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겠네요. 이 문제는 말씀하신 걸 정리해 보면 특정 지역의 문제도 아니고 또 특정 세대의 문제도 아니고 국가 그리고 국민 또 나아가서 전 인류가 해결해야 될 큰 당면한 숙제인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좀 촉구드리고요. 이사장님께서 이제 3년여의 임기 중에서 1년을 보내셨고 남은 2년이 남았는데 이 2년 동안에 어디까지는 해결하셔야 되겠다라는 목표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 좀 소개해 주십시오, 마무리로. 네. 예, 지금까지는 저희 공단이 중저준위 중심의 처분을 해왔습니다. 중저준위 중에서도 운영 폐기물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폐기물들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일상적인 업무들이 쭉 진행되어 왔다면 지금부터는 원전 해체 폐기물이나 사용 해결료 같은 굉장히 난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남아있는 기간에 어떻게 하면 이런 원전 해체 폐기물을 잘 처분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사용 후 해결료와 같은 정말 어려운 난제의 기틀을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이제 고민을 집중을 하고 있고요. 제가 능력이 닿는 한 이런 것들의 기틀을 잡고 조직 구조를 잘 정비하고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조직의 공단의 에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서 그걸 안정시키면서 공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잡는 것이 저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더 리더에서는 들으신 것처럼 안전하고 또 친환경적인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또 자연의 보존을 위해서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차성수 이사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